70대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기만 해서라며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나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마장도 좋습니다. 또는 혼자 떠나는 여행도 어울리고 바의 카운터에 홀로 앉아있는 것도 멋지게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30년을 살아갈 것인가, 한순간에 노화되어 힘겨운 30년을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인생 70은 막바지가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오히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이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30년은 웬만한 사람들의 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헛되이 지루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꿈을 버릴 때 인간은 주저앉아 절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기만 했지 찾아오는 노년에 대하여 보람있게 맞이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60대 2.5%, 80대 30%, 60대에는 40명 중 1명 정도였다가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인지장애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숫자는 기억을 잃어가는 인구의 비율인 셈입니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나 많아집니다.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 70대에 어떻게 살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면서 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인지장애를 앓을 확률을 낮추어 줍니다.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입니다. 길고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가 됩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종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게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 이후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80세가 넘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완수해가는 도중에 늙음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편 70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활기차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70대에는 효과도 있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생활의 질도 유지하며 신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정신 상태도 또렷하게 살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의 하루하루 노력이 80대 이후 삶의 본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욱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이후의 20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인 6,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몸과 마음 관리가 이후 30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정답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 간단히 해소할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껴안은 채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다면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즐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70세를 살아가는 삶의 정답이다. 아무리 정년을 넘어서 일한다 해도 보통 70이 넘으면 일을 놓게 된다. 사람은 일을 멈추면 그때부터 늙는다고들 이야기한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 만일 일을 할 수 없으면 직장 일하듯이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된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다. 82, 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를 소개한다. 그 첫 번째로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이다. 7,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즉 산책이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두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초조나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초조해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세 번째,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하면서 씩씩, 헉헉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증거이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네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5번째, 약을 점검하자.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은 독이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진실이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며 처방된 약은 80세가 지난 고령자라면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자.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복용하길 권한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6번째, 혈압,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즉, 혈관계 질병과 그 밖의 질병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다. 7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고독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즉,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이다. 다만 지금 진짜 고독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고 병원이나 돌봄 시설도 있다. 외롭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져보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8번째, 인간관계를 점검한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80대가 되면 자연히 싫은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개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져서 외출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깊어서 남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심신의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무리한 교제는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는 지속한다. 9번째, 불량 노인이어도 된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진다. 불량이라 해도 70대, 80대가 되면 10대 같은 자포자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왔다. 튀지 않아야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사람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진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나는 불량 노인이니까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주변에서도 이해하리라. 많은 일들이 편해지고 살아가기가 수월해진다. 10번째,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지닌 연령층별 사고 건수에 따르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은 16에서 19세이고 다음이 20에서 24세이다. 즉, 고령자만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령 운전자에게만 인지장애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를 반납하라며
사회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차별이다. 획득한 권리를 간단히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참고로 한 조사에 따르면 80대의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에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과신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운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자. 11번째,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이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한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마지막으로 웃으면 복이 온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뇌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얼굴이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하면 찌푸린 얼굴이 된다. 즐거울 때는 웃는 얼굴이 된다. 그런데 이는 순서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웃으면 뇌가 기분이 좋아져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다.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전혀 다르다. 요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80세를 넘긴 사람이라도 정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부터 간병을 받는 요양 상태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70에서도 아직 머리와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언제까지 몸도 머리도 건강한 고령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영양 상태에 좋고 나쁨도 건강 장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이다. 질병을 앓다 갑자기 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외출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비활동의 경향은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진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간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이전 연령대처럼 의욕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의 첩경이다. 또 운동 기능에서도 70대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기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70대에 스스로 의식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게 되거나 자녀의 원조를 받는 일이 늘어난다. 이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행복이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사랑받는다. 뽀얗고 토실토실한 얼굴이 무작정 귀엽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사랑스럽다. 사람은 돌봄 속에서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돌봄 속에서 죽어간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아기처럼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는 고맙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일는지도 모른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행복이란 역시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겨야지만 비로소 인생 100년을 이룰 수 있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 앞으로 20년 행복한 고령자로서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사색의 밤이었습니다.